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그런 장모의 별세에도 빈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A씨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올 줄 알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혼외자 임신을 두고 대중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2015년 1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이 10년 만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셈인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륜을 통해서 맺어진 결실인 셈입니다. 사실 홍상수 감독의 가정생활과 김민희 씨와의 불륜을 두고 정말 갖가지 설들이 지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홍상수 감독이 워낙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이 갖가지 설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을 둘러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둘러싼 갖가지 소식들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뉴스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1200억 유산설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자, 먼저 홍상수 감독의 1200억 유산설이 대체 어느 경로를 통해서 터져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6년 7월에 방송이 됐던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가 바로 그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출연자인 박영진 씨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1200억 원을 남겼다는 풍문이 있다.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출연 기자는 확인된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번 사건 이후에 나돌고 있다. 사실 돈 얘기는 언저리에서 나온 얘기라서 확인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설이 최초로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조차 확인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다 라고 밝혔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풍문이 마치 진짜인 양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1200억 유산설을 뒷받침했던 분명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숙 여사의 커리어입니다. 전옥숙 여사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영화 평론지를 통해서 영화계에 입문한 인물인데요. 이후 국내에서 첫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차린 뒤 본격적으로 영화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70대에는 일본으로까지 넘어가서 방송계와 출판계에까지 손을 뻗쳤는데요. 워낙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조차 뮤즈 전옥숙은 일본의 3가지 정신적 지주인 동경대학, 아사히신문, 이와나비 출판사와 모두 연결되는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당대 최고의 일본통이자 지성인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옥숙 여사가 별세를 한 시점은 2015년 7월 9일이었는데요. 홍상수 김민희 씨가 그해 1월 달에 만나서 불륜 관계를 이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거물의 별세 이후 1년 만인 2016년 6월 21일 홍상수 김민희의 불륜설이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홍상수 감독의 1200억 유산설은 빠르게 확산이 돼갔는데요. 지금도 1200억 원의 유산을 받은 홍상수 감독이 혼외자에게는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는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앞서 밝혀드렸다시피 1200억 유산설 자체가 아예 허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홍상수 씨의 둘째 누나 재산을 통해서입니다. 홍상수 씨의 둘째 누나와 결혼을 한 매형은 서울대 전 총장인 오세정 씨입니다. 2016년 당시 선관위에 신고된 오세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39억 6,12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홍상수의 누나인 배우자의 재산의 경우에는 7억 868만 6천 원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대 총장 재직 당시에 공개된 재산은 44억 원이었는데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18억 7,100만원, 예금 16억 5,400만원, 토지 8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남매 중 막내인 홍상수 감독이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받았는데 둘째 누나는 거의 받지 못했다? 유류분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근거도 없었던 1200억 유산설이 마치 진짜인 양 나왔던 겁니다. 홍상수 씨의 아내는 정말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한 걸까요? 전옥숙 여사는 2015년 7월 별세 전 4,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옥숙 여사를 전담으로 돌볼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상수 씨의 아내인 A씨가 시어머니인 전옥숙 여사를 극진하게 돌봤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가정 내부의 일이라 제3자가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렵사리 관련 내용을 취재해본 결과 이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홍상수 감독 내외는 시어머니의 집과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인근 거리에서 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당시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귀국을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남편인 홍상수 씨가 영화 감독으로서 촬영에 매진해왔던 터라
사실상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왔던 셈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옥숙 여사를 전담으로 돌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전옥숙 여사를 돌보던 전담 간호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홍상수 가족 측의 한 지인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의 아내와 딸이 매 주말마다 전옥숙 여사의 집을 찾았다. 홍상수 감독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못 봤다라고 전해왔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와 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실 가정사 내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떻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홍상수 감독은 평소에도 끔찍하게 딸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딸과도 홍상수 감독은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상수 감독은 딸의 결혼식에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딸의 결혼자금은 물론 최소한의 성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씨와 불륜관계가 이어지기 전에는 아내와의 관계 역시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 A씨는 남편을 떠나서 홍상수 감독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작품이 개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영화를 직접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홍상수 감독의 작품이 전적으로 상업영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작품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인 A씨는 돈 걱정하지 말아라. 영화 촬영에만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남편 홍상수 씨를 독려해 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딸의 유학비는 외할머니가 됐고 집안의 생활비는 아내 A씨가 전적으로 됐던 셈입니다. 다만 열렬한 팬으로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봤던 아내 A씨는 이제 더 이상은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지인들은 홍상수 감독이 작품을 통해서 김민희 씨와의 사랑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넣는 스타일인데 그걸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고 전해왔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장모 빈소에는 왜 안 온 걸까요? 홍상수 감독의 장모는 2017년 12월 5일 별세를 했습니다. 본인이 끔찍하게 아끼던 딸 아이의 유학비를 전적으로 대줬던 인물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내인 A씨는 친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처가의 덕을 톡톡하게 본 셈인데요. 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그런 장모의 별세에도 빈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의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홍상수 감독이 빈소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A씨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올 줄 알았다라는 단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런 그녀도 마음이 상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본인의 친정 어머니이자 홍상수 감독의 장모님의 장례식에서 벌어진 꽃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장례식 진행 과정에서 머리를 짧게 한 2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빈소를 찾아서 꽃 한 송이를 툭 던진 뒤 자리를 급하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 꽃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파는 셀로판지에 쌓인 꽃 한 송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1, 2만 원도 안 되는 꽃이었습니다. 본인들의 가족은 물론 빈소 조문객들도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던 터라 A씨가 더욱더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홍상수 감독밖에 없다라는 A씨의 나지막한 탄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조화도 아닌 셀로판지에 쌓인 꽃 한 송이, 그게 바로 홍상수 감독의 스타일이었다는 건데요. 다만 홍상수 감독이 직접 이 꽃을 보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김민희 씨와 홍상수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주위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 하남에서 이들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남 스타필드와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을 했던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홍상수 감독의 자세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언론은 물론 외부인으로부터 포착이 될 때마다 굳은 표정으로 등과 어깨를 내리깔아서 구부정하게 다니는 모습들이 수차례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의 자세는 평소 무척이나 바른 편이라고 합니다. 183cm의 큰 키에 바른 자세, 그리고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농담을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농담을 할 때면 대중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 모습보다 1, 20년은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의아한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홍상수 감독이 지인들이 아닌 외부인들을 만날 때마다 굳은 표정과 구분 등을 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이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은 김민희 씨와의 불륜관계 이후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인들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홍상수 감독의 모습은 무척이나
생소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김민희 씨의 분리수거 목격담이었는데요. 지난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김민희 씨가 밤 늦은 시간에 홀로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이 주민들로부터 포착이 됐던 것인데요. 한때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의 분리수거. 더욱이 분리수거는 남성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민희 씨의 경우에는 홍상수 감독과의 만남 이후 짐은 물론 운전까지 본인 스스로 하는 척척 똑순이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은 이들 커플에게 전혀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22살이라는 나이차와 42살, 64세라는 나이 때문에 시험관 수술을 한 게 아니냐라는 말들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부부 혹은 사실혼 부부만이 시험관 수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유부남인 홍상수 씨가 김민희 씨와 국내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굳이 시험관 시술을 하려면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옆나라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자연 임신인지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상당한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 10년차 커플, 세상의 비난을 뒤로한 채 그들만의 사랑과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모습에 대한민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